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밖에 모르던 범생이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일탈을 해본 적이 없고 사춘기도 조용히 넘어간 편이었어요. 저희 본가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쭉 한 동네 아파트에 있었는데요. 이웃끼리 어느 정도 안면을 튼 사이라 오며 가며 인사하면서 지내거든요. 이웃 어른들께서 저를 효녀로 알고 있을 정도로 부모님 속 한 번 썩인 적 없던 딸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란 저는 어른이 되어서도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틈틈이 도서관도 다니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연애에는 일절 관심이 없었는데 신기하게도 사람에겐 때가 있나 보더라고요. 꾸준히 도서관을 다니다가 그곳에서 예비 신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비 신랑의 대시로 인연이 된 저희는 마음이 잘 맞아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제겐 첫 남자이자 마지막 남자였죠. 첫인사. 어머나 세상에,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며느리를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여보, 사람 민망하게 너무 속보이게 굴지 마. 아가씨 놀라서 달아날라. 아니에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좋아해 주시니 저도 환영받는 것 같아서 기쁜걸요. 솔직하게 대해 주세요. 거봐, 요즘 사람들한테는 뭐든지 솔직한 반응이 최고라고. 그럼요,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어머님처럼 편하게 하셔도 되세요. 아이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 그런가 말하는 것도 어쩜 이렇게 똑부러질까. 엄마, 아빠, 내 여자친구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고 말고 우린 벌써 너희 둘 허락했으니 더 이상 긴장할 거 없어. 그렇지 여보? 당신도 이렇게 예쁘고 똑똑한 며느리 들어오는 거 찬성이지? 당연한 거 아니야. 솔직히 이렇게 표현하고 싶진 않았는데 우리 형편의 치과의사 며느리라니 이게 웬 횡재야. 하하하, 뭐야, 나더러 속물처럼 굴지 말라더니 자기가 더 속물같이 굴고 있어? 엄마 아빠는 내 여자친구가 아니라 내 여자친구 직업이 마음에 드는 거야. 아유, 직업이 좋으니까 사람도 참 성실하고 바람직해 보이는 거지. 원래 사람 직업이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증명해 주잖니.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 말 어느 정도 믿기 때문에 경찰 남자친구한테 신뢰가 확 갔거든요. 그렇지. 우리 아들이 없는 형편에 어렵게 경찰 공무원이 돼줘서 지금은 우리 집안의 유일한 자랑거리야. 아빠는 무슨 그런 말을 해, 쑥스럽게. 사실인데 뭘. 근데 듣자 하니 우리 아들보다 나이가 많은 것 같던데. 네, 맞아요. 3살 연상입니다. 나이 차이 별로 나지도 않는구만. 여자 나이 많은 3살 차는 궁합도 안 봐.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든 무슨 상관이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만인 거지. 그리고 나랑 겨우 3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능력은 훨씬 좋잖아. 그래, 알지. 우리 아들 자랑스러워서 아들 자랑만 하고 싶지만 왠지 이젠 며느리가 훨씬 능력 좋아서 앞으로 며느리 자랑만 실컷 할 것 같아. 우리 결혼 인사 끝내면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할 건데 집이랑 예단을 이 사람이 해온다고 했어. 세상에, 그걸 다 해오겠다고? 너무 무리하지 마. 결혼은 같이 하는 거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괜찮아요, 아버님. 제가 여태 돈을 모으기만 해봤지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서 결혼 자금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이인은 이제 막 경찰이 됐으니 모은 돈이 별로 없을 거잖아요. 어머, 그걸 어떻게 알아줬대? 안 그래도 우리 아들이 돈도 없는데 결혼하겠다고 해서 우리도 걱정이 많았어. 걱정 마세요. 여유 많은 제가 집이랑 예단이랑 혼수 조금 해가지고 이인은 결혼식 비용이랑 작은 혼수만 해오면 될 것 같아요. 와, 여보, 아무래도 우리가 며느리 덕분에 말년운이 좋을 건가 봐. 아가, 정말 고맙다. 고마워. 예비 시부모님은 저를 본 첫날부터 저를 과분한 여자로 봐주셨습니다. 결혼 인사 후에도 혹시 제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 생기진 않을까 싶은지 예비 신랑을 통해서 끊임없이 저의 음식 취향이나 생활 습관 등을 사전 조사하여 제게 다 맞춰주려고 하셨어요. 그 마음이 그저 너무 감사했고 예비 신랑의 선심이 가정 환경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확신이 더더욱 생겼어요. 제가 이 결혼에 신뢰를 갖고 밀어붙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죠. 어딜 가나 결국 곁에 머무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예비 신랑을 만난 후로
제 인생의 최대 자랑거리는 예비 신랑과 예비 시댁이 되었어요. 결혼식 당일. 두 사람 결혼 축하드려요. 너무 잘 어울린다. 고맙습니다. 이 사람 친구분들은 어떨까 했는데 우리 자기처럼 친구분들도 굉장히 미인이시네요. 연하인데도 말을 참 위트 있게 하시네. 연애의 연자도 모르는 만남이한테 딱 맞는 남자 같아서 보는 저희도 뿌듯하네요. 그런가요? 하하. 그럼요. 얘가 항상 공부만 하고 일만 하느라 남자 소개는 절대 안 받고 친구들끼리 술집도 한번 가본 적이 없어요. 야, 무슨 그런 말을 해. 저는 그런 점이 마음에 들었는걸요. 저도 그렇게 막 연애를 많이 해본 건 아니라서 오히려 너무 논 여자는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요. 그럼 잘 됐네요. 얘만큼 안 놀아본 여자는 이 세상에 없을걸요? 그렇지 않아? 근데 넌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두 사람 너무 잘 어울려 보여서 부러운 마음에 괜히 생각이 많아지네? 무슨 생각? 그냥 나도 이제 그만 결혼할 남자 만나고 싶다는 생각? 어머, 너도 그래? 나도 그래. 요즘 주위에서 결혼을 왜 이렇게 많이 하나 몰라. 너희 둘도 좋은 짝 만나서 결혼할 수 있을 거야. 괜찮은 사람 있으면 소개자리 한번 알아봐 줄까? 어머, 내가 만남이 입에서 남자 소개시켜준다는 소리도 다 들어보네. 어떤 남자? 신랑 될 사람이 경찰이니까 경찰 소개해 줄 거야? 소개받고 싶으면 말씀만 하세요. 두 분 다 워낙 미인이시라 저희 동료들도 대환영일 것 같아요. 그래, 말만 해. 이 사람 동료들이면 분명 좋은 사람들일 거야. 난 아직 결혼하려면 멀었어. 이번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든. 그래? 어떤 사업? 피부 관리샵. 너희들 오겠다고 하면 할인 많이 해줄게. 사은품도 엄청 챙겨주고. 세상에, 정말 가도 되는 거야? 당연하지. 나 이제 사장 소리 들어. 사장이 초대하는 손님들인데 어느 누가 눈치를 주겠어. 두 사람 결혼 준비하면서 피부 관리도 필요할 텐데 우리 샵에서 받을래? 그럼 되겠다. 요즘은 신랑도 결혼하기 전에 피부 관리 받거든요. 아, 그런가요? 살면서 피부 관리는 생각도 안 해봐서 낯서네요. 제가 여자친구 덕분에 또 이렇게 호강하나? 그러네. 나도 친구 덕을 이렇게 볼 줄은 몰랐는데 정말 고맙다. 사업 잘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축하해. 그러고 보니 오늘 축하할 사람이 많았네. 날 잘 잡고 만난다. 오늘 자리는 내가 쏠게. 아니야, 내가 결혼 청첩장 주려고 부른 자리인데 내가 사야지. 사업 잘 되어가서 한턱 쏘고 싶은 거야. 두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 집들이로 거하게 쏘면 되지. 그래요, 그럴게요. 우리 집들이 하면 꼭 놀러 오세요. 제가 정말 비싼 술이랑 비싼 요리들로 쏠 테니까. 신랑분이 유쾌하시고 좋네. 너 남자 잘 잡았다? 그렇지? 부럽다 얘. 난 언제 사업 자리 잡고 이런 남자 만나서 결혼하려나. 제 결혼식 축하를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지만 어느새 분위기는 개업해 한창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친구의 축하와 자랑으로 가득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친구가 잘 된 일이니 진심으로 축하해주기 바빴어요. 듣다 보니 친구의 사업장이 우리가 살게 될 신혼집에서 가까운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더더욱 저희 결혼식에 도움을 주고 싶다면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샵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신혼집과 거리가 가깝다 보니 저와 예비 신랑이 신혼집에 방문할 때 그 친구를 한 번 더 만나게 되었는데요. 사실 예비 신랑이 피부 관리를 받고 싶어 해서 제가 친구에게 따로 연락하여 성사된 만남이었습니다. 식사 시간. 또 뵙네요. 이렇게 빨리 또 만나 뵙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제가 여자친구한테 적극적으로 졸랐어요. 피부 관리 같은 거 평소에 하려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경험해보면 좋으니까 놓치기 싫더라고요. 잘 생각하셨어요. 요즘은 남자들도 옛날이랑 달라서 피부 관리 해야 해요. 사회생활 할 때도 인상이 중요한 법이거든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사회생활은 외모보다 인성이지. 얘가 뭘 모르네. 요즘은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하도 발달해서 남자 얼굴도 많이 보는 시대야. 실제로 우리 샵 회원들 중에 40%가 남성 회원이라니까? 그래? 그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제 동기들도 결혼 앞둔 예비 신랑들은 대부분 피부 관리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자기야.
겉봐, 이젠 남자 여자 구분 없이 관리해야 하는 세상이야. 네가 공부만 해와서 아직도 세상을 잘 모르는 거라고. 그런가? 어쨌든 확실한 건 네 덕분에 이번 기회에 같이 관리 받아볼까 싶었다는 거야.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그런 생각도 못했을 텐데. 고맙기는. 친구 좋다는 게 뭐겠어. 오랜만에 보는 친구가 좋은 소식을 들고 왔는데 사장이 된 입장에서 이럴 때 한턱 쏴야지. 얼굴도 미인이신데 성격도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제 여자친구가 공부만 했다고 해서 이렇게 훌륭한 친구분이 있을 거란 생각은 못했는데 정말 놀랍네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바람 씨는 이미 인물이 좋으셔서 피부만 관리해도 훨씬 훤칠해지실 것 같아요. 그럼 인기쟁이 되는 거 아닌가 몰라. 하하하, 무슨 그런 말씀을. 칭찬 감사합니다. 입에 바른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피부 관리 받으시면 정말 제 친구가 긴장 좀 해야겠는데요? 네 생각도 그렇지 않아? 내 남자친구 좋게 봐줘서 고마워. 그런데 넌 어쩌다가 사업 시작하게 된 거야? 원래 그런 꿈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사업은 꿈도 안 꿨지. 근데 우리 부모님이 재작년에 건물을 샀다가 그 건물값이 폭등해서 돈벼락을 맞았거든. 우와, 대박 제대로 터졌네요. 그쵸? 부모님이 돈에 여유가 생기니까 저더러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라고 하길래 사업하고 싶다고 했어요. 아니, 그럼 지금 이게 사장 직함으로만 축하할 일이 아니었네. 제 여자친구의 친구 중에 재벌 생긴 거라는 거잖아요. 에이, 재벌까진 아니에요. 건물주면 재벌이죠. 와, 저 재벌 처음 봐요. 어쩐지 볼 때마다 귀티가 잘잘 흐른다고 생각했는데. 아잉, 부끄럽게 너무 치켜 세우지 마요. 속물처럼 보이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친하게 지내고 싶네요. 제 아내랑 더 친해져 주세요. 그건 당연하죠. 두 사람 아주 죽이 잘 맞네. 그러게, 나 원래 낯 좀 많이 가리는데 보일라 씨는 위대한 사람이라서 그런가? 존경스러운 마음에 말이 술술 나와. 어머, 위대한 사람은요. 그냥 졸부인 셈인걸요. 졸부는 뭐 부자 아닌가? 하하하. 그런가? 지난번 청첩장 주는 자리에서도 느낀 것이지만 오랜만에 보는 친구의 모습이 고등학교 시절과는 많이 달라져 있어서 꼭 남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고등학교 시절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급식을 늘 혼자 먹던 친구였어요. 저와 다른 친구가 그 친구랑 함께 지내면서부터 우리 셋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때만 해도 수줍음이 많던 친구였는데 세월은 세월인가 봅니다. 사람이 이렇게나 밝고 자존감 높은 분위기로 변할 수 있다니요. 좋은 변화니까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예비 신랑과 쿵짝이 잘 맞는 걸 보니까 기분이 묘하게 불쾌하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저는 그저 그런 제 감정의 변화를 불필요한 질투라고만 느끼고 넘길 수밖에 없었죠. 며칠 후 저녁. 여보세요? 자기야. 오늘도 야간 근무야? 미안해. 이번 주 내내 야간 근무해야 할 것 같아. 그래? 이번 주에는 같이 가구 좀 보러 가려고 했는데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야근이 점점 잦아지네. 주말마다 자기 얼굴 보다가 못 보니까 나도 너무 괴롭다. 뭐 일 때문이라고 하니까 어쩌겠어. 공무원이라서 일을 마음대로 조율할 수 있는 것도 아닌걸.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다음 달에 우리 엄마 생신은 참석할 수 있는 거 맞지? 엄마가 자기랑 꼭 같이 밥 먹고 싶다고 그랬었거든. 아, 어떡하지? 내가 그날에 절대 뺄 수 없는 당직이 있어. 뭐? 그럼 우리 엄마 생신 때 못 온다는 거야? 너무 미안해서 나중에 말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전화로 성의 없이 얘기하네. 미안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누가 보면 자기 혼자 세상을 구하는 줄 알겠다. 자기 혹시 마불의 아들이야? 미안해, 진짜. 대신 내가 그날 밥값은 미리 계산해 놓을게. 아니야, 괜찮아. 다른 것도 아니고 일 때문인데 뭘. 엄마가 좀 서운해 하겠다. 그래도 내가 말 잘 해 놓을게. 아, 내가 뭘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같이 하는 결혼인데 자기한테 짐을 다 떠맡기고. 그런 말이 어딨어. 같이 하는 결혼이니까 내가 준비할 수도 있고 자기가 준비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일 때문이라면 나라도 자기처럼 어쩌지 못했을 거야.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결혼 준비는 내 나름대로 바쁘게 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하는 일 실수 말고 집중 잘해. 내가 한가해지면 꼭 다 보답할게. 보답은 무슨, 지금도 바쁠 텐데 얼른 끊고 일해. 퇴근하면 카톡 남겨놓을게. 이때까지만 해도 저 역시 일이 우선인 사람이었기에 직장일 때문에 바쁘다는 예비 신랑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의아함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은 피부 관리샵 하는 친구한테서 연락이 뜬금없이 종종 온다는 것을 느꼈을 때부터였는데요. 그때마다 결혼 준비 잘하고 있냐고 물어보기만 하고 간단 명료하게 통화를 마무리했거든요. 친구로서 신경 써준다고 하기에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안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우리 요즘 자주 보는 것 같다. 연락도 자주 하고. 그러게. 네가 바쁜 나한테 부지런히 연락해줘서 그런가 봐. 내가 너 귀찮게 하는 건 아니지? 아니야. 그냥 고등학교 때도 네가 먼저 이렇게 밥 먹자고 하고 안부 연락하고 그랬던 적이 없어서 낯설 뿐이야. 내가 그랬었지? 그땐 내가 생각해도 너무 찐따 같았어. 솔직히 나는 네가 너무 부러웠거든. 내가? 공부밖에 안 하고 친구 사귀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도 않는데 공부 잘 한다는 이유로 네 주변에는 늘 친구랑 선생님들이 몰려들었으니까. 아, 그랬나? 그랬었어. 그래서 한편으론 아주 잠깐 널 시기하기도 했었는데 몰랐지? 날 시기했다고? 그냥 어린 마음에 나 혼자 속으로 그랬었다고. 사춘기였잖아. 다름이 아니라 오늘 밥 먹자고 한 이유는 사실 나도 결혼할 사람이 있어서야. 어머, 정말? 그동안 네 결혼 신경 써주느라 친구들한테도 말 못했어. 내가 사장 직함 달면서 결혼 발표까지 해버리면 네 결혼 축하가 묻힐까 봐서. 친구끼리 뭘 그런 걸 신경 써. 축하할 일 있으면 뭐든 축하하는 거지. 막상 네 결혼 축하가 묻히면 마음처럼 순수하게 축하가 안 될 텐데? 농담이야. 다른 누구보다 너한테 제일 먼저 축하받고 싶어서 이렇게 밥 먹자고 부른 거야. 그래? 아무튼 축하한다. 알았으면 더 빨리 축하해 줬을 텐데. 내 신랑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아? 어떤 사람인데? 네 얘랑이랑 똑같은 직업이야. 경찰 공무원. 어머, 정말? 날 너무 사랑해주는 사람이야. 살면서 제대로 된 남자친구 만나본 적이 없는데 이 남자는 정말 세상에 다신 없을 내 남자 같아. 그래? 그 정도로 천생연분을 만난 거야?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한대. 원래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였는데 우리 둘이 보자마자 서로 첫눈에 스파크가 튀어서 나한테 바로 환승했잖아. 환승? 그럼 네 남자친구가 원래 있던 여자친구를 두고 너랑 바람을 폈다는 거야? 속된 말로 표현하면 바람이 맞긴 한데 우리끼린 이걸 운명이라고 보거든. 그게 운명이라고? 원래 연애할 사람, 결혼할 사람 따로 있다고 하잖아. 내 남자친구가 원래 여자친구랑 결혼할 인연은 아니었으니까 나한테 바로 넘어와서 결혼하는 거지. 뭔가 잘못된 경로를 타서 결혼하는 것 같은데 이걸 뭐라고 말해줘야 하나? 근데 우리가 친구가 맞긴 맞나 봐. 비슷한 신랑 만나서 비슷한 시기에 결혼하려는 거 보면. 그러게, 너무 잘 됐다. 나중에 기회 되면 남자친구 인사 좀 시켜줘. 인사? 그럴게. 너랑 인사하면 그 그림도 재밌긴 하겠다. 내가 살면서 누구한테 남자친구 인사 시켜줘 본 적이 없거든. 조만간 내 신랑 보여줄게. 그래. 친구의 결혼은 당연히 축하하지만 친구라고 이해해주기엔 결혼까지의 과정이 너무도 비도덕적인 면이라 당황스러웠습니다. 찜찜했지만 결혼으로 기뻐하는 친구 앞에다 대고 잘잘못을 따질 수 없어서 그냥 그렇게 시시하며 넘겼는데요. 어느 날 고등학교 때 저와 그 친구와 친했던 또 다른 친구에게서 우연히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친구는 유일하게 기회가 안 닿아서 제 청첩장 못 받고 있던 친구였어요. 반가워서 전화를 받았더니 그 친구가 충격적인 말을 전하더라고요. 그동안 연락이 두절되었던 이유가 다름 아닌 보일러였던 건데요. 20대 중반쯤에 우연히 마주쳤다가 자기 남자친구를 뺏겼다고 하는 거예요.
머리카락 보일라 꼴이 보기 싫어서 제 앞에 나타나지 못했던 거고 저보고도 예비신랑 간수 잘 하라고 연락을 한 거였어요. 성인이 되고 있었던 일이라 저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그 연락을 받고 나니 괜히 걔 예비신랑 직업이 제 예랑이와 똑같은 경찰이라는 게 문득 의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자의 촉은 무섭다는 걸 저는 조만간 알게 되었죠. 주말. 드레스 맞추러 안 갈 거야? 왜 꼼짝도 안 하고 앉아 있어?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할 말? 뭔데? 말하자면 좀 긴데 와서 앉아봐. 드레스 맞추고 와서 하면 안 돼? 예약되어 있어서 지금 출발해도 빠듯한데. 드레스 맞추러 갈 필요 없어. 내가 이미 취소해버렸으니까. 뭐? 취소하다니 왜? 그러니까 그 이유를 말해주겠다고. 와서 앉아보라니까. 그래? 뭔데 이렇게 신경질적이야. 요즘 야근이 많아서 그래? 통 자기 같지 않은 모습 많이 보인다. 너 내 성격 알지? 얼마나 신중한 편인지. 그럼 잘 알지. 내가 진작에 말했어야 하는데 신중하게 고민하고 확신을 가지느라 지금까지 말 못했어. 그런데 드레스 입어보는 것까지는 너랑 할 수 없어서 오늘에서야 말하려는 거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나랑 드레스를 맞추러 못 간다니? 빙빙 둘러 말하지 말고 본론만 말해. 그래, 넌 늘 내 말의 본론만 중요한 사람이었지. 네가 원하는 대로 본론부터 말할게.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뭐라고? 뭐가 생겨?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내가 널 사랑한다고 착각했던 것 같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야? 우리 지금 결혼 준비 중 아니었어? 그렇지. 자기 그동안 야간 근무 많아서 누구 만날 시간도 없이 일만 한 거 아니었어? 그것도 그렇지. 자기가 나한테 여태 일한다고 거짓말한 게 아닌 이상 도대체 언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사랑할 시간이 있었다는 건데? 만날 시간이 왜 없어? 우리 피부 관리 받는다고 네 친구 매장에 종종 들렸었는데. 뭐? 아니 잠깐만. 설마 네가 사랑한다는 그 여자가 보일라야? 맞아. 걔가 나한테 결혼할 남자 생겼다고 남자친구가 경찰이라고 하던데 그럼 그게 너라는 소리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걔고 우리 결혼식 올리기로 약속했으니까 그 경찰 남자친구는 당연히 나겠지. 당연히 나겠지? 제정신이야? 그럼 두 사람 지금 나 몰래 바람 피고 있었다는 거야? 미안해. 너희 둘 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다른 여자랑 바람났다고 해도 정신 나갈 판에 내 친구랑 바람을 펴?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도대체 왜 바람을 핀 건데 첫 만남부터 둘이 말이 잘 통하더니 그때부터 첫눈에 반하기라도 한 거야? 그랬던 것 같아. 사장님 소리 듣게 되었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부터 마음이 쓰이더니 그 뒤로 만날 때마다 부자가 된 걔한테 존경심 같은 게 생기더라. 뭐라고? 나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재벌이 될 기회가 없다면 재벌 사위라도 되고 싶어. 재벌 사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바람 펴서 만난 관계가 바람직한 운명이라고 생각해? 너희 관계가 깨지는 것도 결국 그런 부도덕적인 일로 깨지고 말 거야. 그래, 나한테 마음껏 화내고 이 자리에서 우리 사이나 정리하자. 너한테도 이혼보다 파혼이 낫잖아. 그러니까 너무 서러워 말고 받아들여줘. 이 뻔뻔한 자식을 다 봤나? 넌 돈 보고 여자 만나냐? 걔보다 더 돈 많은 여자가 네 주변에 나타나면 또 바람 필 거야?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 내가 널 좋아했던 것도 다 나보다 높은 네 연봉 때문이었으니까. 뭐야? 아참, 나 이번 주말 지나고 월요일에 당장 혼인신고부터 하기로 했어. 걔 임신했거든. 이런 미친 것들! 그래. 내가 쓰레기라는 거 알아. 근데 그래도 한때 네가 사랑했던 사람인데 날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내가 행복하길 바래야 하는 거 아니야? 행복하길 바래달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날 사랑하는 척 여태껏 기만해왔는데 내 발등 찍은 네가 뭐 예쁘다고 행복을 바래? 너도 내 친구도 둘 다 죽여놓지 않길 기도나 해. 야, 걔는 아무 잘못 없어. 내가 착한 걔 마음 흔들어 놓은 거야. 괜히 우리 애 찾아가서 상처 주지 마.
가뜩이나 임신해서 컨디션 관리 잘해야 하는데 너 때문에 신경 많이 쓰느라 요즘 계속 스트레스 받고 있어. 우리애? 겨우 바람 펴서 사고 친 주제에 아주 가지가지 하는구나. 니들이 곱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너희들 쫄딱 망하는 꼴 반드시 두고 볼 거야. 야야, 화풀이 할 거면 나한테 하라고. 우리 애기 건드릴 생각하지 말고. 정신 나간 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김건모 가수 노래인 잘못된 만남의 사연을 제가 겪게 될 줄 몰랐습니다. 사랑과 우정을 모두 버리게 되었으니까요. 그 둘은 한 달 후에 결혼식을 올린다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더 어이가 없었던 건 그 두 사람이 뻔뻔하게도 제가 식을 올리려던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그렇게 찬양하던 예비 시부모님도 저를 완전 모른 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대로 열받은 저는 그년한테서 남자친구를 뺏겼었다는 친구와 연락하여 그년을 제대로 조사했어요. 그리고 행복이 가득할 그들의 결혼식에 일부러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축하해. 어떻게 왔어? 청첩장 안 보냈는데. 뭐 어려울 건 없지. 네 주변이나 그년 주변만 가도 결혼식 한다고 난리던데? 너 나중에라도 시집 가고 싶으면 여기서 괜히 깽판 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수작 부릴 것 같은 순간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경찰은 네가 부르지 않을까 싶은데 내 얘기 들으면 너 아주 놀라서 까무라칠걸? 무슨 소리야. 우선 나중에 얘기하자. 나 지금 사진 찍어야 되니까. 괜히 앵글에 걸리지 말고 저 멀리 떨어져 있어. 깽판은 내가 아니라 너희 둘이서 치게 될 텐데 너희 둘이가 앵글을 피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도대체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 거야? 이걸 어쩌나 입이 귀에 걸린 신랑 신부의 행복한 모습을 지금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는 셈이네. 좋은 말로 할 때 가라. 내가 나중에 연락할 테니까 그때 다시 얘기해. 내가 말했잖아. 너랑 전현 곱게 결혼식 올리는 꼴 안 볼 거라고. 너 장인어른 장모님이 어떤 분들인지 제대로 알아봤어? 뜬금없이 뭐라는 거야? 네 마누라 고아야. 장인어른 장모님 돈 주고 샀나 보네? 뭐? 내가 그딴 어설픈 속임수에 속을 것 같아. 돈에 눈이 멀어서 깜쪽같이 속은 것 같은데?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 걔가 고등학교 때 가족 얘기만 나오면 자리 피하고 절대 얘기 안 하려고 했었거든. 그저 가족이랑 별로 안 친해서 얘기하기 싫다고만 했었지. 그게 뭐 사춘기니까 부모님이랑 안 친할 수도 있지. 내가 방금 한 말을 금방 까먹어버리네. 붕어처럼. 뭐라고? 붕어? 쟤 고아라고 했잖아.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장인어른 장모님 건물주인 거랑 피부관리샵이랑 명의 다 확인했거든. 명의야 얼마든지 조작해서 서류만 네 눈앞에 보여주면 되는 거고. 아, 그래도 피부관리샵은 진짜더라. 근데 그 피부샵도 자기가 뺏은 어떤 유부남의 마누라 거였더라고. 뭐? 알아보니까 피부샵 차리기 전까지 업소 돌면서 남자 돈이나 뜯어먹고 살던 귀신이었던데. 뱃속에 든 아이도 네 아이가 아닐 수도 있어. 야, 내 아이 맞거든? 사업으로 성공한 것도 개뻥이고 부모님이 건물주 됐다는 것도 개뻥인데 네 아이가 맞다는 것까지 개뻥이 아니란 보장이 있을까? 그럴 리가 없어. 내 와이프는 평생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없었는데 날 보고서 처음으로 운명임을 느꼈다고 했어. 걔는 애초에 늘 술집에서 양아치 같은 남자만 만나왔는데 지가 만난 남자 중 네가 제일 멀쩡한 직업에 깔끔한 사람이라 결혼을 결심한 거야. 말도 안 돼. 아니거든? 헷갈리지? 그럼 직접 물어봐. 안 그래도 아까부터 눈을 부라리고 우릴 쳐다보고 있는데. 자기야, 사진 찍을 거라고 하는데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빨리 와. 사람들 기다리잖아. 내가 직접 가서 물어보면 되겠지. 너 이거 거짓말이면 나 진짜 경찰 불러서 너 내쫓을 거야. 여보! 돈에 흔들리는 사람이니까 재벌 사위 자리가 알고 보면 빈 깡통이라는 제 말에 예랑이는 누구보다 불안했을 거고 빠르게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자리에서 참지 못하고 바로 지 와이프한테 모든 사실을 돌직구 날리던 예랑이 때문에 그년 얼굴이 점차 창백해지는데 보기 좋더라고요. 답을 회피하며 나중에 얘기하자는 그년 태도에 예랑이는 제 말에 확신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사진을 찍든 말든 주인공인 자기 신부에게 큰 소리로 따지면서 망신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제 말이 맞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장인어른 장모님 연기를 해주신 분들이 진실을 들켰다는 사실에 황급히 달아나면서였는데요. 돈 입금 잊지 말라는 말과 함께 주랭랑 치는 거 있죠. 결국 예랑이는 속았다는 생각에 참지 못하고 그년 싸대기를 날렸고 그 결혼식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해외 커뮤니티에도 등재되었을 정도로 얼굴이 팔리게 되었죠. 그날 밤. 왜 찾아왔어? 네 말이 다 맞았어. 내가 그 정신나간 꽃뱀한테 물렸던 거였어. 너 아니었으면 나 내 인생을 통째로 날렸을 거야. 정말 고마워. 너 고마우라고 한 행동 아니야. 알아. 그래도 나한텐 네가 은인이나 다름없어. 할 수만 있다면 너한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그래도 돼? 되겠니? 네가 지금 결혼식만 망친 것뿐이지. 아직 법률상으론 둘이 부부인 거잖아. 난 너희 두 사람한테 엮여서 불륜녀로 비춰지고 싶지 않거든. 당장 꺼져.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너만한 여자 없다는 걸 몰랐어. 내 진정한 운명은 너야. 나한테 이렇게 빌빌거릴 시간 없을 텐데. 고소 준비하느라 한참 바쁠 거잖아.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너랑 천생연분인연이랑 법정 싸움 해야 돼서 기운 빠질 거니까 비타민 든든하게 챙겨 먹고. 자기야, 나 정말 잘할게. 너한테 일일 일사대기 맞으면서 살라고 해도 그렇게 할 테니까 제발 나랑 다시 만나주면 안 될까?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할 거야. 널 만난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야. 사람들이 이래서 남자를 많이 만나봐야 한다고 말하나 봐. 내가 다른 공부에만 미쳐 있어서 남자 공부를 하지 않았던 게 한이야. 그래, 화날 수 있지. 네가 나한테 큰 배신을 당했는데 당연히 한 번에 풀릴 순 없다고 생각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와서 용서 빌게. 그래도 우리 한때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였는데 한 번 정도는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너 같은 후레자식이 나 같은 멀쩡한 여자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네가 이럴수록 두 번 다시 너 같은 놈 만나는 실수 또 하지 않으려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 자기야, 네 앞길 걱정이나 해. 경찰 신분 유지하려면 바람난 이미지 어떻게든 세탁하는 게 좋을 거야. 이 꼴난 게 미치도록 화가 나면 꽁꽁 숨어버린 그년 찾아내서 일일 일사대기 하며 살아보던가. 제 인생의 첫 남자이자 마지막 남자라고 믿었습니다. 아무리 배신감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해도 사랑했던 순간에 대한 아픔은 어쩔 수 없이 슬프더라고요. 신부가 아닌 하객 신분으로 예식장을 입장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파혼하고 나서 꽤나 많이 힘들고 속상했습니다. 예랑이를 그렇게 무너뜨렸다고 해서 완벽하게 속이 시원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인간으로서 잘못된 행동에 대한 대가는 가르쳐 준 것 같아 그 점은 만족스럽네요. 당분간은 또 결혼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 것 같아요. 결국 인생은 혼자라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마음 편한 일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